코인 왕자입니다. 자,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현재 아까 전에 이제 보합으로 올라왔던 코인이 전체 시장의 흐름이 약간 또 마이너스로 전환은 됐지만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가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반등이 나왔을 때 먹고 빠진다. 지금은 일시적인 단기 반등에 불과하다라는 점이고, 하락이 나왔을 때 계속 관망을 하고 어느 일정 구간으로 크게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자라는 점, 이 두 포인트만 기억하셔도 사실 시장 대응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를 좀 잠깐 보시면 미국에서 이제 뭐 부자 증세 한다는 소식에 아메아프가 줄줄이 휘청이다. 근데요, 휘청거려봐야 지가 휘청거리는 거지. 뭐 휘청 안 거리는 사람 있나요? 로버트 빼고 다 휘청거립니다. 자, 근데 자, 요거 이제 보이시죠? 자,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뭐 비트코인 단기 바닥 예상치, 장기적 강세 전망은 괜찮다. 자, 요걸 한번 보시면 전문가들이라는 거는 그냥 시장 전체를 체크하는 전문가인지, 비트코인 전문가인지, 아니면 뭐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단기 바닥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장기적 관망에는 좋다라고 동의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단 장기적 관점이라는 거는 년으로 몇 년 이상 연 단위로 계산해서 길게 봤을 때, 몇 년을 봤을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지만, 단기 바닥 예상치 요런 부분을 수시로 체크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단기로 짧게 짧게 접근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피곤하시고, 주기적으로 어, 거래소를 자꾸 들락달락 하셔야 되는데, 장기적 관망에서는 그냥 가끔씩만 보시면 또 크게 탈이 없는 그런 흐름인데, 이제 투자의 관점인 거죠. 길게 갈 거냐 짧게 볼 거냐. 자, 예, 전문가들이 가고 있습니다. 전문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전문가.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요 좀 전에 요 내용을 좀 보니까, 뭐 단기로 하락을 해서 어디까지 빠졌다 얘가 반등이 나오고 아니면 더 어디까지 밀릴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도 어쨌든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 정도 왔으면 좀 반등이 나와주겠구나, 이런 어떤 치수가 있는 거지, 무조건 여기 오면 반등입니다 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쵸?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길게 보는데, 자, 길게 투자를 해도 모든 지금 코인들, 지금 이제 업비트 기준에서 원화 쪽으로 상장된 코인들이 다 100% 같이 똑같은 길을, 목표를 향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는 중간에 떨어지는 코인들도 있을 거고, 갑자기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상이 생겨서 그 다음에 어떤 가치가 어떤 어, 잘 드러내지지 않는 그런 회사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바탕 해먹고 나가는 코인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기 투자 정말 하실 분들은 메이저나 혹은 준 메이저급, 메이저급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장투라고 하신다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좋은 걸 왜 몰라요? 뭔데요? 남자는 자신감이지. 뭐 왁스인가요? 예. 자, 그렇게 좀 보시고. 자, 비트코인을 또 넘어가서 우리가 또 상황을 좀 살펴보면, 어, 오전 시장하고 우리 낮 시간에도 체크를 했지만, 이제 저녁 시간이 와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자, 이제 한 가지 좀 안내를 해드리면, 오늘
실시간 방송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내일은 없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꼭 실시간 방송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또 우리가 체크할 게 많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고,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잡히는 그 요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주말에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본격적으로 또 다른 또 흐름이 나올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라는 점을 좀 보시면, 자, 이제 제가 아까 체크했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뭐 단기 반등이 될 수 있고 그런 흐름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뭐죠? 예, 추세가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요 시간 자체를 보시면 1시 넘어서 1시, 2시 사이 정도 되거든요. 예, 추세가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을 좀 예상을 해서 안내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고, 대신에 4시간 분봉으로 본다고 하면 조금 얘기는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인 패턴으로 보면 사실 아직 멀었어요. 그럼 제가 좀 전에 1시간으로 추세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는 뭐죠? 예, 아주 단기 성향 뭐죠? 지금 이렇게 빠졌으니까 한번 올라갈 때 됐구나, 요런 부분. 근데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시장 자체가 추세, 완만한 추세는 돌파되지 않았다. 대신에 오늘 토요일이죠. 그럼 토요일이고 일요일 지나고 나서 월요일쯤 되면 이게 이제 4시간짜리라 한봉에 어느 정도 흐름이 좀 잡히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한 3일 정도, 오늘 포함해서 3일 정도 좀 지켜본다고 하면 얘가 맞고 떨어질지 아니면 돌파될지에 대해서 흐름이 정확하게 좀 잡힐 거다라는 거 좀 하나까지 체크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내일 정도는 단기 반등이 한번 시장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히 소액으로만 갖고 완전히 전환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또 몰빵한다든지 다 집어넣어서 먹겠다, 다 집어넣어서 먹는다고 하시면 1에서 2%만 먹으세요. 아셨죠? 예, 이 정도만. 나 비중 많이 넣고 싶어요. 그러면 1에서 2%만 먹으세요. 비중 많이 넣고. 아셨죠? 또 올라간다고 막 사놓고 막 어어어어 하다가 또 못 팔지 말고요. 아셨죠? 제발 꼭대기에서 좀 몰리지 마세요. 꼭대기.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위치를 좀 보면, 자, 얘도 이제 좀 세분하게 30분봉으로 좀 놓고 보면,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죠? 흐름이, 어, 여기에는 없네요. 예. 자, 그래서, 흐름이 지금 뭐예요? 바닥을 내리고 와서, 바닥 내리고 오고 나서, 일시적으로, 상승 구간이 나와주면서, 그래도 한 5,850만원, 5,900만원 선은 이탈되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는 시켜주고 있지만, 오늘 밤이나 장중에 이탈시킨다라고 한다면, 내일 상승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상승폭이 나오긴 한데 좀 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 구간이 다시 그냥 요 위에서 놀아준다고 하면 그냥 정상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 정도 되면 얘가 이제 일봉상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차트로만 보면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좀 이해하시고 14일부터 해서 3, 4, 5, 6, 7, 8, 9, 10, 11일 11일째 하락했죠. 11일째. 자, 그러면 이제 한바탕 이렇게 뽕 하고 올라와주는 모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저 구간 때 뭐 해야 돼요? 다 갖다 사시면 안 되겠죠. 다 갖다 사시면 또 여러분들은 물개박수를 치셔야 됩니다. 물개박수. 좋을 때도 치지만 안 좋을 때도 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요 시점에서는 크게 아까하고 변동이 없어요. 2% 정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오전 시장하고는 좀 차이는 있지만 오후 시장하고 지금 저녁 시간하고는 크게 뭐 변동 사항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원화 쪽에 이렇게 오르는 코인들이 있고 또 반대로 빠지는 코인들이 있는데, 빠지는 코인들이 어때요 지금?
흐름이 하락 흐름이 많이 약해진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코인도 중요하지만 비트코인 위주로 좀 보시면 정답이 나오고 흐름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구간을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많이 밀린다고 하면 여기인데, 만약에 5600, 5500선이 종가로 이탈되지 않으면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반등이 진짜 많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한 6500까지도 그려지기는 하지만 최소가 얼마였죠? 6400이었죠. 그래서 6400에서 6500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아까 이제 제가 댓글로 좀 보니까 여기 왔을 때 투자를 하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여기 비트코인이 이 가격대가 오면 단타로 진입한 거, 짧은 단기로 대응한 거를 매도하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확대해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 뭐 하라고요? 공략한 거 정리하시라고요. 장기 투자나 위에서 꼭대기에서 물린 거 말고, 여기 시점에서 단기로 공략한 거를 요만큼 올라갔을 때 팔으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좀 이해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저는 그로스토리 왜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코인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메디가 이제 메디블록도 굉장히 좋은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두 개는 제가 꼭 넣어놓으라 그랬죠. 관심 종목에. 그쵸? 이거 이외에도 다수 코인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흐름이 잡혀가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비트코인 반등이 나오면 알트 애들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큰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하루 오르든 이틀 오르든 뭐 2, 3일이 오르든 단기적으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언급해 드렸던 거 뭐였죠? 추가 매수. 그쵸?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이제 방송에 자꾸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데, 했던 얘기 또 해야 돼요. 왜?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이해를 못 하십니다.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거 있죠? 우리 어, 바깥에 나가면 찻길 있잖아요. 찻길, 차도. 그쵸? 차도 있는데, 차도에 가면 뭐가 있어요? 어, 중앙선이 있죠. 이거 왜 그어놨어요? 지키라고. 지키라고, 사고 나지 말라고, 교통 원활하라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엔 뭐예요? 지키라고.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지키라고요. 그쵸? 차트 왜 있어요? 이 차트 왜 있어요? 보라고요. 보라고. 보라고 있어요. 보라고. 과거의 흐름이 어떻게 갔고, 거래량은 어떻게 나왔고, 이런 게 지금 흐름이 빠지고 있는지, 조정받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 물리시면 안 되겠죠. 그쵸? 이런 꼭대기 자꾸 물리시면 안 됩니다. 물린다 한들 겁먹기보다는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접근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이제 뭐 오늘 내일 정도 이제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상 이제 지금은 좀 겁이 납니다. 뭐냐면 우리 앞전에는 이제 뭐였죠? 사실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지 않아서 10,000명 밑에까지만 했었더라도 그냥 우리가 막 전체 뭐 들어와 봐야 1000명 막 500명 이랬거든요. 실시간 방송할 때도. 그러니까 단타를 친다고 해도 막 바바박 하고 막 올라가는 게 없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이제 많아지고 막 얘기하면은 그냥 막 사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살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지금은 구독자 수가 거의 이제 12만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많이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빠르게 올라왔는데, 올라갈수록 제가 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많이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고,
저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도 못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요즘에 이제 드리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뭐예요? 대응 방법. 그렇죠? 대응 방법. 그다음에 전략 세우고 그다음에 추가 매수 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알려드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비트코인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조정받고 떨어지고 했다가 상승 전환되면 우리 막 7개월, 6개월 동안 지금 비트코인 상승세 나왔잖아요. 그때는 사실상 뭘 잡아도 괜찮습니다. 뭘 잡아도 되는데 하락장에서 잘못 대응을 해버리면 상승했을 때 수익 난 거 다 까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뭐 코인을 그냥 알려주고 이런 어떤 형식적인 것도 물론 좋지만 그거 드려도 꼭 뭐라고 하죠? 예, 전략, 추매할 수 있는 라인을 알려드리고 3회 분할 매수로 알려드리고 대응 방법. 그렇죠?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은 어떤 방법을 쓰셔도 도망치셔야 됩니다. 자, 대신에 제가 오늘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릴게요.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무슨 코인이 좋다, 이거 사라 라는 게 절대 아니고 뭐냐면요, 어, 매수하면 안 되는 코인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하면 안 되는 코인이 있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기준을 그냥 업비트 기준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매수하면 안 되는 코인에 대해서, 매수하는 코인이 대체 뭔가요?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뭘 사지 말아야 하냐?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요 이제 업비트 기준입니다. 업비트 기준에서 원화 쪽을 다 체크해 봤는데 사실 한 3개 정도의 어떤 코인이 약간의 물량은 나오긴 했지만 아주 크게 좀 길게 본다고 했을 때 아주 크게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원화 쪽에서는 특별히 뭐 안 사면 이거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라는 코인은 딱히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오늘 기준으로, 오늘 4월 24일 저녁 6시 30분 기준으로 해서 아직까지 눈에 띄지 않았지만 BTC에서는 눈이 띄는 게 사실상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코인을 두 가지 코인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코인을 보유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중을 반 이상 무조건 줄여 놓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그럼 뭐냐, BTC에서 첫 번째는 자, 벤코르입니다. 벤코르. 자, 코르코르 벤코르인데 이거는 상장됐을 때만 볼까요? 얘는 좀 이상한 게 거래가 굉장히 없어요. 거래가 언제부터 끊겼어요? 이때 잠깐 나오고 이때 나오더니 거래 끝,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인을 이제 접근을 해야 될 때는 그러면 현재 기준에서 이걸 어떻게 체크해요? 거래 계속 없다가 최근에 이렇게 막 빵빵 들어 올렸던, 그쵸? 여기 막 들어 올렸는데 뭐예요? 해먹고 나갔네요. 그쵸? 이런 코인들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신규 물량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줄 때까지는 절대 건들지 마세요. 벤코르. 자, 매수하면 안 되는 코인이 업비트 기준에서 이제 BTC에 해당이 되고요. BTC에서 벤코르는 좀 주의하자라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코인들은 너무 투기성이 나왔죠. 투기성이 사실 이때는 뭐 들어왔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올라와서는 벌써 2번이나 이렇게 해먹었는데 2배 이상, 2배 펌핑, 여기도 2배 펌핑 하면서 물량이 안 나갔으면 다행인데 물량이 나가버렸어요. 이거 털고 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요 코인에 대해서 뭔가 재투자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계시면 신규 물량이 들어오는 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지켜만 보세요. 아셨죠? 잘못했다가는 이거 10,000원 이탈하면 금방 5,000원 내려갑니다. 예, 금방 내려가요. 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빠질 때도 더 크게 빠져버립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앞전에 제가 이제 언급을 해드렸던 비트 토큰입니다. 자, 그럼 비트 토큰 요즘엔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비트 토큰. 자, 요 코인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도 이제 뭐 향후 뭐 보면 아니면 뭐 해외 차트하고 비교해서 보면 또 뭐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차트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쵸? 내용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차트 구조로 봤을 때는 돈이 들어온 게 없어요. 이때 요게 들어왔다라고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들어왔으면 벌써 전환 시점이 나왔어야 되겠죠. 그쵸? 대신에 매물대 작용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요거를 한 3번 정도 언급을 해드렸어요. 굉장히 많이. 자, 그러면 얘는 얼마 넘어가서 끝나야 저기 회복이 다시 되나요? 라고 한다면 700원 700원이 회복돼서 끝나는 날 그때 공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다? 건드시지 마세요. 건드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매물 자체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많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를 해먹고 나간 거래금이 너무 많아요. 너무 커요. 그쵸? 들어온 거에 비해서 너무 크죠. 거래가 저렇게 크게 나왔다라는 거는 누군가 대량으로 팔았다라는 거죠. 그게 세력이 됐든 개인이 됐든 우린 모르지만 그래도 요 코인이라는 거에서 대량으로 뭔가 쏟아졌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립매김이 나올 때까지는 700원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공략을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BTC에서는 워낙 저기 업비트 기준으로 해서 벤코르와 비트토큰은 특별히 주의하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위험한데 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한테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이런 애들은 물량이 들어올 때 다시 매수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굳이 사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이제 개인적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제가 이제 뭐 요런 얘기가 안 먹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경험으로 좀 봤을 때는 이런 코인들은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할까요? 제가 뽑아놓은 것 중에서 일단은 좀 그닥 좋지 않은 게 그냥 하나만, 지금 20분 정도 이제 됐는데 22분이 됐는데 하나만 더 빨리 보겠습니다. 자, 피카라는 코인입니다. 피카츄 말고요. 피카. 예, 피카. 자, 피카는 왜 피카피카 하냐? 피카피카 하니까 피카피카 하는데, 자, 요 코인도 사실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자, 월봉으로 보시면 월봉을 이렇게 보니까 1월 달에 상장돼서 이제 하나, 둘, 셋, 3개월. 뭐 당일 포함한다고 해도 4개월. 그쵸? 예, 그 이제 그 정도 됐어요. 흐름이. 그쵸? 1월 18일에 상장됐네요. 하필 1월 18일입니다. 네, 아무튼 숫자가 마음에 들게 뭐 잘 상장이 됐고, 그리고 나서 얘가 상장 후에 물량이 들어왔던 시기가 언제예요? 이때죠. 최초로 큰 거래가 들어왔던 데가 이때고, 두 번째는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흐름 때까지 얘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가 위에서 대략적으로 그냥 뭐 200원 잡고 계산하면 900원까지 단기간에 4배 4배가 올랐습니다. 4%가 아니고 4배요. 4배. 1억 넣으면 4억이 만들어지는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자리였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얘가 올라가고 나서 이런 코인들이 사실상 굉장히 위험합니다.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급락이 나오면서 물량이 쏟아졌고요. 추가적으로 이틀 동안 이날 실질적인 물량이 나왔을 거고, 이 두 번째 날은 잔물량, 남아있는 잔물량들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장 후에 대량의 매도 거래량이 나타났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상장됐을 때보다 가장 많이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네, 전화가 잠깐 왔네요. 자, 그래서 떨어졌을 때 자리를 보니까 200원 자리를 지금 이탈하지 않고 있는데, 자, 요 코인도 현재까지 봤을 땐, 지금까지 봤을 때
언제 이후로요? 요 거래가 나오고 나서 현재까지 봤을 때는 건들면 안 되는 코인입니다. 추가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수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요거 잘못돼 버리면 금방 100원짜리 아니면은 50원짜리 돼 버립니다. 예, 요거는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만큼 좀 위험하다라는 거를 언급 드리고 싶습니다. 뭐요? 피카. 아셨죠? 자, 그래서 일단 가장 위험한 코인들을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 세 개 코인에 대해서는 많이 빠졌다라고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피카라는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여기서 그냥 그럼 안 건드릴게요. 그럼 언제 건드려요? 이렇게 신규 물량이 들어오는 날, 그날 펌핑 나왔다가 눌려줄 때 사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들은 왜 물량이 한번 쏟아지는 애기 때문에 잠깐 펌핑 나오고 또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 쏟아졌는데 두 번째 안 쏟아질 거라고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죠. 그만큼 위험한 코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좀 해드렸으니까 제가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원화 쪽에서 가능하면은 원화 쪽에서도 좀 주의해야 되는 코인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왜냐면 내일 정도에 원화 애들이 대부분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BTC에서 특히 요 세 개 코인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도 언제 들어가자? 신규 물량이 신규 거래량이 나오는 날, 들어오는 날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신규 거래량이 들어온다고 공략한다고 그날 바로 사요? 그게 아니고 신규 거래량 들어오고 나서 2일에서 3일 정도 지켜보고 들어가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접근하시고 물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절대 거래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냥 막연하게 사고 뭐가 많이 빠져서 막연한 내용들 갖고 막연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이 물량이 털린 거냐 안 털린 거냐 이 기준을 따져야 되겠죠. 물량 털렸는데 내용만 좋다고 해서 들어가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진짜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확신이 든다면 그런 확신을 가진 투자자분들이면 괜찮지만 그냥 뭔가 어설프게 들어가서 어설픈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반등이 나오는 날 공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예, 다 뭐든지 페이크라는 건 있고 물량이 기준에 따라서 많은 코인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얘가 누군가 거대한 자금을 샀는데 팔고 나갔냐라는 거죠. 그 부분이 가장 키 포인트로 자리 잡음을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럭저럭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비트코인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오전장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푹 쉬시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오늘 또 불타는 토요일인데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될 때는 제 생각 좀 해주세요. 제 생각도 좀 해요, 좀. 차트 걱정만 하지 말고요. 코인 걱정도 하지 말고, 좀 제 생각도 좀 해줘요. 아셨죠, 여러분?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푹 쉬시고, 내일도 푹 쉬시고, 월요일날, 우리 실시간 방송에서 만나고요. 내일은 제가 녹화 방송 때 또 비트코인 흐름이 진짜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어떤 흐름으로 또 전환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푹 쉬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